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4월 말일이 되겠습니다. 자, 4월 30일인데, 참,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 참 세월이 빨라요. 흐르는 물 같고, 휴일을 떠난 화살 같고, 하여튼 그렇게 세월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자, 오늘 4월 말일, 일단은 4월 마무리 잘 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무슨 날일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세계 재즈의 날이더라고요. 재즈 하면은 저는 루이지애나주죠. 미국, 뉴올리언스. 거기에서 그 버번 스트리트에 가서 그 이제 재즈 음악이 막 흘러나오는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굉장히 뭔가 음악의 도시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때 당시 했어요. 뭐 제가 경험한 것이 너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 뭐 잘못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재즈의 날. 참, 재즈가 무엇이냐? 이거 참 설명하는 게 쉽지는 않죠. 제가 음악을 아주 전공했다면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즈라는 것을 갖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고 아주 확실하게 각인될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저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세계 재즈의 날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쭉,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남사스러운 이제 날인데, 세계 섹스의 날이 되겠습니다. 섹스의 날. 정말 섹스의 날 어떻게 이제 정했을까? 쭉 여기저기 그 자료를 살펴봤는데, 오늘이 세계 섹스의 날이다라는 표현은 있는데, 이 섹스의 날이 어떻게 지정이 됐고, 어떻게 기념을 하고, 이런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자료가 있는데 제가 못 찾은 거라면, 그 자료를 갖고 있는 분께서 좀 그 관련된 자료를, 링크를 좀 댓글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사실 양성평등, 여성상위 얘기하다가 요새는 이제 성평등 얘기를 하죠. 이 성평등의 양자를 뺐다는 것은 아주 또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양성이라고 하면 이제 이 자연적으로 이제 성이 구분이 되는 게 남성과 여성인데, 성평등 하면은, 뭔가 양성이 아닌, 그런 이제 성적인 행위, 그런 것들을 갖다 다 인정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되죠. 성평등, 양자를 뺐기 때문에 성은 다 평등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모라든가, 그다음에 게이죠, 게이, 그다음에 레즈비언, 이게 이제 이제 호모인데, 그런 것들도 다 인정을 하자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양성애자가 있어요. 남성하고도 성관계를 갖지만 여성끼리도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양성애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 인구에 해자되는 이제 소위 성전환자, 트랜스젠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인정을 하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을 할 때, 서울시청합광장에서 소위 퀴어 축제라는 걸 했습니다. 저는 퀴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 기이한 그런 뜻인데, 어, 예전에 이 퀴어 축제에 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해갖고 그걸 검토하다가, 에이, 이런 건 빼버려고 하고서 제가 뺀 적이 있었는데, 음,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우리의 문화 창달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런 데까지 시민의 세금을 쓴다는 게 저는 그때 당시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왜 시청 앞 광장을 그들의 놀이터 내지 무대로 이렇게 허용을 했는지 그것도 좀 사실 좀 의아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계 재즈의 날, 그다음에 섹스의 날을 맞이해서 그 섹스의 날의 출처는 모르지만 소위 요즘 LGBTQ로 알려진 소위 성적 소수자, 섹슈얼 마이너리티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혹시 조금 남사스러워도 남사스럽다라는 게 사투리라고 그러더라고요. 표준말이 남새우스럽다라고 이제 하던데 정말 내용이 좀 다소 남새우스럽다 치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재즈의 날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재즈의 날, 인터내셔널 재즈 데이네요. 매년 4월 30일에 해당하는 국제 기념일이다. 그리고 2012년에 유네스코가 제정을 했네요. 셀로니어스 몽크 인 인스티튜트 오브 재즈와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셀로니어스 몽크에 대한 위키백과 자료와 그다음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지난해에 지지난해네요. 2023년 4월 30일 날 이 재즈의 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전이 끝난 날도 이제 오늘이 되겠습니다. 자, 베트남전은 이제 종전이 되고서 바로 이제 공산화가 됐죠. 지금은 또 다른 이제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만, 하여튼
중국의 개혁개방 같은 그런 그 일을 베트남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에, 갖고 있었던 어떤 사회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 공산주의와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고수해 갖고서는 국민들이 잘 살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 뭐, 그거보다도, 일단은 재즈의 날이 이제 오늘이기 때문에, 제가 재즈의 날 방송해드린 내용을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 센치한 그런 이유로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런 뜻이죠. 이건 뭐, 아마 흔히 들으셨을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예. 한번, 음악까지 좀 감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이 세계 섹스의 날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섹스의 날에 대한 어떤 명확한 유래나 기원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4월 30일이 그냥 섹스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회자가 되는 모양입니다. 기백과에 들어가 봐도 이제 저런 것들을 어, 확인할 수가 없어요. 혹시 세계 섹스의 날이 4월 30일이다라고 뭔가 규정한 그런 그 내용이 있으면 댓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02번 보면 그래서 알아보는 섹슈얼 마이너리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섹스의 날이 뭐 그야말로 뭐 남녀 간에 뭐 이런 그런 섹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섹슈얼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소수자, 성적인 소수자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세계 섹스의 날이다. 이렇게 지칭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확한 건 댓글을 좀 아시는 분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미리 좀 생각해야 돼야 될 용어가 바로 이제 성소수자죠. 영어로 섹슈얼 마이너리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소수의 인원이 갖는 어떤 그 독특하고 특징적인 그런 어떤 뭐 젠더 의식이라고 할까?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들이 그 대상이 바로 섹슈얼 마이너리티 성소수자예요. 그 성소수자로서는 이제 LGBT라는 얘기가 있죠. 레즈비언, 게이, 그다음에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렇게 이 부류를 합쳐갖고 LGB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LGBTQ까지 이제 붙이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Q는 퀴어죠, 퀴어. 근데 이 퀴어가 QUER인데 저거를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뭐 기이한, 뭐 이상한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섹슈얼 마이너리티들이 하는 일이 참 기이하고 독특하고 이상한 뭐 그런 행위가라서 뭐 이렇게 퀴어란 말이 붙은 건지 아니면 그런 그 입장을 봐달라라고 해갖고서 이제 이 퀴어가 붙은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LGBTQ라고 여기 얘기를 하죠. 예. 요약을 한번 볼게요.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신체 등이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되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지금 성이라는 게 이 섹스라는 게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숫자가 많지 않아요. 소수기 때문에 그래서 섹슈얼 마이너리티라고 이제 지칭한 겁니다. 공사번 볼까요? 동성애자, 그다음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된다. 이 밖에도 여성이나 남성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인터섹스도 성소수자에 포함이 된다. 글쎄요, 참 저런 그 존재가 있었을까요? 또 있을까요? 정말 평범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성소수자 인권 운동은 미국에서 1969년에 일어난 스톤월 항쟁을 계기로 해서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항쟁 일주기를 맞아 첫 번째 퀴어 퍼레이드가 뉴욕에서 개최가 되는데 그게 바로 1970년이네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때 막, 그 1년 전에 막 달에 착륙을 하고 뭐 이 난리를 쳤는데 한편 또 이제 저런 사람들도 있었네요. 자, 그리고 2015년에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좀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바마가, 남자 부부한테 축하한다고 전화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고 그렇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성소수자의 인권운동이 시작이 됐다. 20년이 지난 다음이네요. 2000년 민주노동당에 의해서 성소수자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며, 그다음에 서울과 대구 등에서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요를 볼까요?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 신체 등이 사회적 소수자로 해당하는 사람으로 LGBT는 퀴어라고도 얘기를 한다. 퀴어는 본래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명칭이었으나 1980년대 동성애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퀴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본래의 경멸적인 의미가 희석이 됐다. 희석이 됐다. 음, 그러니까 지금은 의미가 이제 좀 뒤바뀐 그런 용어가 됐네요. 현재는 동성애자를 포함해 성소수자 전반을 포함하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다. 자, LGBT를 한번 볼까요? 레즈비언. 이거는 여성끼리 이제 동성애 하는 게 이제 레즈비언이죠. 그리고 남성끼리 동성애 하는 것이 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썼죠. 뭐, 저 게이 같은 놈이니 뭐 이런 식으로.
레즈비언이라는 용어는 별로 쓰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L과 G는 그런 의미예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섹슈얼, 이성애자, 양성애자. 그러니까 뭐 남자 상대방이니까 타성, 다른 그 성을 가진 성적인 그런 어, 그 특징을 가진 특징이라기보다 하여튼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과 또 즐기고 그다음에 남성이 남성하고도 이제 즐기고 이게 바이섹슈얼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젠더는 성전환자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군대에서 사관이 그 성전환 수술 뭐 하고 뭐 나타났던 것 같은데 하여튼 글쎄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참 정말 음, 재미나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진짜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자, 더 다양한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을 담기 위해서 LGBT를 LGBTI, 그다음에 LGBTAIQ 등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더 많은 성적 소수자를 갖다 담는 용어가 되는 겁니다. I는 인터섹스. 인터섹스라는 게 정말 남자스러워. Q는 퀘스천어. 퀘스천어? A는 무성애. LGBTQ라는 명칭으로는 다양한 성소수자들을 모두 지칭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게 더 이상한 케이스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인터섹스, 그다음에 퀘스천어, 그다음에 무성애 이렇듯이. 자, 성적 취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적 취향이란 개인이 타인에게 가지는 감정적, 정서적, 성적 끌림의 방향성이다라고 돼 있네요. 내가 성적으로 어떻게 어떤 그 지향성을 갖고 있느냐. 그게 바로 이제 성적 지향인데 결국 그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성적, 육체적으로 어떻게 끌리느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여성이나 남성이면서 자신과 같은 성별에 끌리는 성적 지향을 동성애라고 하죠. 예. 호모 섹슈얼리티죠. 호모라는 게 이게 동질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다음에 동질이 짠 건 난 호모라고 하죠. 난 호모지니어스, 호모지니어스 이렇게 이제 그 줄여서 호모섹슈얼리티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같은 그 성에 이렇게 이제 끌리는 거예요. 어떻게? 감정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자,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끌림이 있는 경우는 양성애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바이섹슈얼. 그다음에 상대의 성별에 관계없이 끌리는 것은 어, 범성애, 팬섹슈얼. 팬이라는 게 이제 범이죠, 범. 어, 범아시아어는 팬에시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범이라는 게 이제 아주 그 일반적이고 평범하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타인에게 성적인 끌림을 느끼지 않는 것은 무성애자, 에이섹슈얼이라고 합니다. 아, 도저히 뭐,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 그다음에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옆에 와갖고서 무슨 짓을 하든 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글쎄요, 홍진이와 서아담 생각이 나네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아니죠. 자, 자신을 동성애자로 정치한 사람 중에 여성에게 끌리는 여성은 레즈비언,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남성에게 끌리는 남성은 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성이나 남성이면서 자신과 다른 성별에 끌리는 성적 지향을 이성애, 헤테로섹슈얼, 헤테로섹슈얼이고, 그다음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성적 지향으로 성소수자가 아닌 성다수자에 해당되면은 섹슈얼 마이너리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섹슈얼 마이너리티죠. 왜냐하면 어, 뭐 동성애자라든가 뭐 양성애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성적 소수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정상적인 남성으로서 여성에게, 여성으로서 남성에게 이렇게 그야말로 앞에서 얘기했죠. 감정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끌리는 성적 끌림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섹슈얼 머저리티예요. 자, 그다음에 인터섹스라는 말이 아까 앞에 있었죠. 인터섹스, 간성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네요. 인터섹스는 여성이나 남성 신체에 대한 전형적인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신체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거나 둘 다 가지고 있지 않은 무성인 경우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참 민망하고 남자스럽습니다. 여성과 남성 특징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성기를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참 진짜 저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저로서는 경험해본 바가 없어갖고. 그다음에 둘 다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 참. 하여튼 그런 경우가 인터섹스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성염색체와 성호르몬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글쎄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성염색체. 분명히 남자인데 성호르몬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된다거나 뭐 그런 얘기인데 그런 경우가 있는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아주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그분이 이제 음악도 잘하고 그랬던 분인데 뭐 생긴 게 그렇다고 여성같이 생긴 건 아니에요. 남성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말할 때 보면은 아이고 얘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여성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진짜 뭐 급작스러운 어떤 그 옆에서 큰 소리가 나가면 아이고 깜짝이야 뭐 아니면은 뭐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뭐 아이고 어머니, 뭐 이렇게 꼭 여성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 아주 유사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정상적인 그 결혼 생활을 안 한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상적인 그 결혼 생활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소리가 뭐, 그다음에 뭐 하는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여성스러웠어요. 아마 그런 경우가 이제 저기에 해당되는 그런 얘기겠죠. 자, 국제 엠네스티에 따르면 매년 세계에서 약 1.7%의 신생아가 인터섹스로 태어나며 대부분 건강상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어린 나이에 외과적인 수술을 받는다. 너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얘가 이게 여성, 이거 뭐 어떻게 해. 이게 진짜 두 개가 다 달렸어. 뭐 이러면은 외과적으로 수술을 해준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또 19번을 보면은 2013년 유엔 고문특별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서 인터섹스 아동에 대한 동의 없는 성전환 수술은 고문에 해당된다라고 또 지적을 했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지만은 마음대로 이제 뭐 있는 성기 하나를 없애버리고 뭐 이제 성별을 갖다 조정해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 본인의 어떤 그 의사가 없이. 근데 어린 나이에 해버리면 애들이 그 잘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아, 정말 참 성이라고 하면 남성, 여성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그 복잡한 것일 줄은. 아니, 저 자신도 LGBT까지는 제가 좀 하는 얘기를 하는데 뭐 LGBT 뭐 IQ 뭐 A 뭐 이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자, 미국에서 본격적인 성소수자 운동은 1969년 스톤웰 항쟁을 계기로 해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성소수자, 섹슈얼 마이너리티에 대한 인권 운동을 그 스톤웰이라는 그 이제 어, 사람과 관련돼 갖고 하여튼 그 이제 에, 그 스톤웰이 뭐 막 그 경찰에 대항을 했다거나 뭐 하여튼 이제 그런 걸 계기로 해갖고서 이제 이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 이제 일어난 거다라는 얘기죠. 21번 볼까요? 스토넬 항쟁은 1969년 6월 28일 뉴욕에서 성소수자들이 출입하던 술집인 스토널 인을 경찰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아,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네요. 지명이겠습니다. 그 인이니까 뭐 여관 이름이 이제 되겠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동성애는 불법이었으며 성별과 다른 옷차림 역시 금지가 되었다. 옷도 맘대로 못 입고 남자가 이게 여장 옷을 하고 다니면 그것도 이제 단속이 됐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스톤월 인은 1960년대 뉴욕에서 성소수자들이 출입하던 술집이었다. 1969년 6월 말 성소수자들이 경찰이 차별에 저항하여 일으킨 시위를 계기로 미국에서 본격적인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 시작이 됐다. 그때까지는 그냥 이 섹슈얼 마이너리티 입장에서 이렇게 억압을 하면 억압된 상태로 이렇게 짓눌려 살다가 이걸 계기로 해갖고서 뭔가 우리도 사람이다라고 이제 들고 일어난 그런 계기 사태를 지칭하는 거죠. 당시 경찰은 스톤 월에 있던 사람들의 신분 확인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차별적 말이나 행동 등 인권 침해가 일어났다. 너 남자 맞아? 응? 뭐 이런 식이었겠죠. 야 이거 봐라 이거 잡놈이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든지. 자, 성소수자들은 이에 강하게 항의했으며 주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결국 무력 사태가 벌어졌다. 스톤월에서는 이날부터 7월 2일 무렵까지 시위가 계속되었으며 이 영향으로 미국에서는 전보다 활동적이고 대중적인 성소수자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는 대통령이 축하의 전화를 할 정도까지 그렇게 그 이제 이들의 이 주장하는 것들이 이제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또 먹혀 들어갔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퀴어 프레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퀴어 프레이드는 스톤월 항쟁 1주년인 1970년 6월 28일 뉴욕에서 열렸다라고 합니다. 퀴어 프레이드란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시가 행진이었다. 성소수자의 자긍심을 올려준다는 뜻에서 프라이드 프레이드라고도 부른다. 그 다음에 1970년대 후반부터는 퀴어 프레이드에서 성소수자의 상징인 무지갯빛 깃발이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무지개의 여러 색상은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의 다양성을 상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무지갯빛이 이런 성소수자, 뭐 게이나 레즈비언, 뭐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색깔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근무하는 그 이제 건물에 그 미국 이제 교포가 이제 같이 이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무지갯빛 색깔이 그 뭐 여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호텔 이런 데 앞에 붙어 있으면은 거기는 그 이제 소위 동성애자들이 출입하는 곳이다. 그렇게 이제 그 표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사실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근무하는 그 지역에 그 이제 커다란 호텔이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또 이게 상가가 이렇게 들어섰는데, 그 상가 앞에 조형모를 이렇게 쭉 세워놨는데, 거기에 이 무지갯빛 뭐 조형모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그게, 아니, 호텔에서 이제 그런 건줄 알고, 들은 얘기는 있고 그래갖고, 아니, 롯데 호텔, 롯데 호텔. 하여튼, 호텔 앞에 그게 있으니까, 아니, 저 호텔이 뭐,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이는 호텔인가?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서로 분리가 돼갖고, 이제 전혀 이제 관계 없는 곳에다, 호텔하고 관계 없는 곳에 이제 그걸 세웠는데, 이제 상가 쪽에서 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예쁘게 장식을 하느라고. 그래서, 아니, 저 오해를 받으면 어떡하나?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제가 착각을 한 적이 한번 이제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미국의 이제 동성 결혼이 이제 합헌 결정이 나죠. 아까도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2015년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합헌 결정이 내려진 날, 연방에서 이제 결정을 내렸으니까 이제 미국 전 지역에 다 통용되는 그런 법이겠죠. 백악관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무지개색 조명으로 백악관을 장식하기로 했다. 예, 이게 무지개 아까 얘기를 했듯이 이렇게 빨주노초 파란복 이렇게 무지개 빛을 비켰는데 이때가 그 오바마가 집권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 오바마 이런 사람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참 세계의 진짜 그 왕년의 경찰국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패권국이 거기에 수장이 미국 대통령이 동성 결혼을 막 합법화하고 뭐 축하한다고 전화하고 정말 상상이 안 갔습니다 그때는. 2015년 기준 미국을 포함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국가는 20여 개국, 아이고 많이 있네요. 2015년 백악관은 무지개색 조명을 통해서 연방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축하를 해줬다. 오바마 썼는데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오바마가 이 동성 부부에게 전화를 해갖고 축하한다라고 그때 그런 뉴스를 제가 본 것 같아요. 혹시 틀리면은 댓글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운동 31모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무렵부터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네요. 미국보다 20년 정도 늦은 그런 시대적 상황이 되겠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각 대학에서 성소수자 동아리가 결성이 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성소수자 위원회를 구성을 했다. 진짜 이것도 이 날짜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대학에서 성소수자 동아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허용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언젠가 제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요 바로 밑에 그 이제 영상을 링크를 걸어 드릴 텐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참 말 자체로는 뭐 참 멋있죠. 차별금지,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바로 이제 이 성적인 저런 동성 그 뭐 연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허용하자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 차별을 받지 아니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이나 장애, 나이, 경력, 인종, 출신 지역,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학력 등의 이유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나 여러 이유로 아직까지는 보류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말씀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다 이제 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링크를 연결해서 내용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 차별금지. 아주 말은 멋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PC주의라고 하죠.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해갖고, 정치적 올바름. 아주 뭐 말로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아주 뭐 누구나 들으면 그냥 박수치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다들 환영을 하죠. 근데 사실 들어가 보면 이제 저런 내용들이 이제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 소위 PC주의자들, 정치적 올바름, 그런 그 사람들을 이제 멀리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데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는 서울에서 퀴어 퍼레이드를 포함한 퀴어 문화축제가 개최가 된다. 참, 제가 이제 잠시 대학에서 강의할 때가 있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죠. 제가 이제 공직에 있을 텐데, 그 예산, 이제 예산 신청한 걸 심의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퀴어 뭐 축제 해갖고서 예산 지원을 해달라고 이제 이 프로젝트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퀴어가 뭔가 싶어갖고 도대체 퀴어가 뭐냐고 하니까 이제 그때 그 관계된 그 공무원이 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바로 이게 동성애자들을 위한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야, 이게 이런 것들을 너무 내놓고 해서는 어, 남사스럽고 보기가 좋지 않을 것 같다 싶어갖고 이제 예산 배정 안 했는데 그때가 200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근데 2009년부터 대구에서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제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서울시청 앞에서 막 이제 이런 그 축제를 했죠. 제가 알기로 신촌에서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37번 볼까요? 한국의 성소수자 단체로는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와 한국 성적 소수자 문화인권센터, 그다음에 언니 네트워크. 저건 아무래도 언니니까 그 레즈비언들 그 네트워크 같네요. 그다음에 친구 사이. 이건 아무래도 남자 같은 게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성수자 인권연대인 무지개 행동이에요. 여기 무지개가 나오네요. 정당의 경우에는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에서 성소수자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자,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다 이제 좌파 정당이죠. 예, 보면은 이런 그 어떤 차별금지법하고 성적 성 정체성을 차별하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그 정당은 주로 그 야당이에요. 야당이라기보다는 이제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그 강한 그런 그 정당들, 공산주의 성격이 강한 그런 정당들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 강의할 때 바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LGBTQ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학생들의 반응이 좀 의외더라고요. 아니 그것은 각자의 그 성적인 그 이제 취미인데 그걸 뭐라고 그럴 필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답변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질문을 바꿔야 되겠다 싶어갖고 LGBTQ에 대해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데 만일에 어느 날 그 당신의 자녀가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나는 이 남자와 결혼하겠습니다라고 부모한테 얘기했을 때 그때 부모된 그런 입장이라면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건 또 대부분 반대더라고요. 대부분이 아니라 100% 반대입니다. 그거는 좀 내 가족이 그러는 건 또 싫대요. 이게 참 이게 사람들의 판단이 이중적이더라고요. 내 가족하고 관계가 없으면은 그냥 내 가족하고 관계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질문을 좀 더 세부적으로 했어야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건 또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 어머니, 이 며느리감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딸이 여자애를 데리고 와서, 아유, 아빠, 엄마, 여기 아빠, 엄마 사위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과연 그걸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그래, 오케이 하고 박수를 쳐줄 수 있는지, 그거는 좀, 다들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사랑하는 남녀 둘이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인데,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거죠. 서로 생물학적 성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교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서로 사랑을 속삭일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 아까 퀴어 축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성다수자라고 해갖고 자기 어떤 그 성적인 행동, 뭐 성관계를 갖는다 하는 걸 남들 보는 앞에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들 밀폐된 공간에서 아주 은밀하게 나누는 것이 바로 그 성관계예요. 그런데 성소수자라고 해서 왜 그걸 길거리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어, 성소수자들끼리 모여서 은밀한 장소에서 뭐 나누든지 그래야지 왜 굳이 주변에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고 그다음에 걸어 다니고 하는 거기서 막 부스를 만들고 그 높은 캐노피 밑에서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하다 그러면 또 나보고 이상하다고 할 테니까 정말 참 뭐라고 할까요? 아주 참 은밀한 공간에서 해야 될 일 같은 것들을 내놓고 뭐 이상한 뭐 모양의 과자도 뭐 만들어서 팔고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퀴어 축제. 그냥 뭐 들은 얘기를 갖고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또 뭐 뉴스에 보도된 걸 보고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생물학적으로 뭔가 태생이 잘못돼 갖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기형아도 뭐 나타나는 그런 세상이니까. 그런 경우는 뭐 어쩔 수는 없는 거겠지만, 뭐, 그거 어떻게 해요? 태생이 그런 거를.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뭐, 그런 생활을 즐기는 것까지는,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 또, 뭐라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은밀한 공간에서, 은밀하게 즐기는 것을 저는 권장하고 싶어요. 섹슈얼 머저리티라고 해갖고, 남들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갖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슨 술집도 아니고, 옛날에 술집 보면 그런 그 이상한 술집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죠. 예. 한때 대한민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그냥 확장을 하면서 반문화가 이상하게 이제 표출이 되던 그런 때가 이제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다 사라졌죠. 그리고 설사 있다 손치더라도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지 대중들이 드나드는 무슨 술집이나 음식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상 김영로 TV에서 바라본 4월의 마지막 날, 세계 재즈의 날, 그리고 세계 섹스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월남전이 종전이 된 날이죠. 월남은 패망을 하고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사람들이 보트 피플이 되고 그다음에 많이 또 죽는 일이 발생을 했죠. 결국은 정체성이 다른 그런 어떤 정치 결사체에 의해서 나라를 그 이제 빼앗기고 도륙당하게 되면은 결국 거기에 살고 있던 그 기존의 사람들은 그런 처벌이 아니라 그런 처리를 당하게 된다는 거. 이거 뭐 정말 철저히 그 이제 인식을 하시고 각인을 하시고 대한민국 사회가 그런 일이 오지 않도록 대한민국 사회 모두가 힘써서 나가 부딪히고 싸워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세계 재즈의 날과 세계 섹스의 날 그리고 베트남전 종전일, 월남전 종전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